예, 박 시장이 뭐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그 뭐 얼마나 서민의 생활을 알았겠어요. 나는 참 정말 답답해요. 강남의 집값이 오른 이유는 주변의 문화 환경에다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가 폐지를 하고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소위 165 대학교들이 전부 다 강남에다 옮겼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가 교육 환경이 실제로 제일 좋고. 우선 두 가지인데 굉장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저희 못지않게 높으세요. 지금 제가 내고 느낀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집값이 제 장래 희망이 복덕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랑 같이 하세요. 제가 모시고 할게요. 노무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 개발을 추진했지만 박 시장은 강남구 균형 개발이 정책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 지역을 그만큼 살기 줘야 되고 강북 지역을 개발하려 보니까 여의도와 용산이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이에요. 도시 플랜에 따르면 이 두 도시가 삼획 중에 한 곳이고 용산은 어차피 개발해야 돼요. 저는 보면 11월 들어가면 집값은 좀 잠전의 집걸로 비수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이라고 보고 내년 봄에 다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지켜본 후에 완전히 안정 이때 다시 이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이게 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굵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상승을 초래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실패한 노무현 정부 대책과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시장 주제만이 아닌 주택 공급과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관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있지 않나. 너무 판박이에요. 이 대출 규제 하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초과 이 환수제를 실시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이걸 규제하겠다. 다주택자 보유세, 이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종부세 매기겠다.